네, 오늘은 DCMP와 HCMP, ICMP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DCMP 같은 경우는 LV가 늘어나고 시스톨릭 펑션이 감소하는 질환이죠. 원인 같은 경우는 어큐트 바이럴 마이오카이다이티스, 그러니까 심근염이죠. 급성 심근염, 그다음에 알코올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알코올과 스트레스. 그다음에 드러그 같은 경우는 종류를 알아야 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독소루비신 요거 정도가 기출에 출제된 적이 있었네요. 뭐 안트라사이클린,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코카인, 퍼셉틴 요 정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산후전으로 페리팔텀하게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이게 족보죠. 스트레스 인듀스드 카디오 마이오패시, 이거는 타코스보 카디오 마이오패시라고도 하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중성 여성 문제에서 이제 남편을 사별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이제 CAC를 통해서 CAD와 감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치료는 자연 치유, 저 옵저베이션 하면 됩니다. 타코스부의 이런 파인딩인데, 이게 이제 심할 때 이런 문어 잡는 항아리 모양 이 심장, 위쪽은 비대가 안 돼 있고 좀 아래쪽에 이렇게 비대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좀 이제 옵저베이션 했을 때 심장이 다시 정상처럼 돌아온 모양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그 LV를 조영한 건데, 조영제를 넣는 그런 조영술인가 봐요. 그랬더니 항아리 모양의 하이퍼트로피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CMP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혈압이나 아오르틱 밸브 디지즈가 없는 AVH라고 하네요. 저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AVH인데 에이시메트릭하게 LV만 하이퍼트로피 되는 거죠. RV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SAM, Systolic Anterior Motion of Mitral Valve라고 하는 SAM이라는 게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IHSS, 정확한 약자는 저도 이디오패틱 하이퍼트로픽 서브 아우틱 스테노시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결국에 AS, 그러니까 그 대동맥 그 유출로가 좁아진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기 때문에 S4가 들린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급사 가족력, 급사 가족력의 세 가지 질환하면 불가다, 롱큐티 신드롬, 그리고 HCMP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죠. 자, HCMP의 이런 좀 병태 생리를 좀 보자면, 핵심이 뭐냐면 요런 그 셉텀하고 요 LV, 요게 이제 하이퍼트로피 되고, RV는 좀 상대적으로 하이퍼트로피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이제 아orta로, AV에서 아orta로 혈액이 나가야 되는데 요 부분이 좁아진다는 거죠. 이게 ISHSS고, 그 다음에 이제 좁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혈액이 되게 빠르게, 유속이 빠르게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요 마이트랄 웨이브의 안테리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좀 딸려오는 거죠. 딸려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식으로 딸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어, 빠르게 AV에서 아우타로 가다 보니까 마이트랄 밸브의 안테리어 부분이 딸려오는 거죠. 이렇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마이트랄 밸브 리거지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LV에서 아울타로만 혈액이 가야 되는데 요 MV로 좀 이렇게 혈액이 역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시스톨릭 안테리어 모션 오브 마이트랄 밸브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심자부분 두 가지가 들릴 수 있는데, 요 셈에 의해서 MR, 즉 마이트랄 밸브로 리거지테이션이 되다 보니까 홀로시스톨릭 에이펙스 머머가 들릴 수 있겠죠. 심천부에서 수축기, 그러니까 전수축기 심잡음이 들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IHSS 같은 경우는 일종의 AS라고 했죠. AS. 근데 AS 같은 경우는 세컨드 ICS 오브 오른쪽
오른쪽 그 흉골 그 우상부에서 들리는 게 특징인데 이 IHSS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흉골 좌하연이나 혹은 좌상연에서 들린다. 이런 걸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문제에서 요 두 가지 힌트를 줄 수가 있다는 거 하면 이제 HCMP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이렇게 패서피지올로식하게 기억을 하면 HCMP 같은 경우는 샘과 IHSS를 동반할 수 있구나. 샘은 일종의 MR, 마이트랄 밸브 리거지테이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심천부에서 심잡음, 수축기 심잡음이 들릴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IHSS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 그 아orta가 좁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굉장히 좀 특이하게 좌상연이나 좌하연에서 수축기 심잡음이 들리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좀 더 문제 풀 때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음, 요, IHSS에 의해서 심잡음이 들리잖아요. HCMP 같은 경우는 요 심잡음을 좀 안 들리게 하는 게 결국에 치료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IHSS 때문에 급사가 발생하는 거고, 왜냐면 아orta로 혈액이 가야 되는데 그게 딱 막혀버리면 급사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IHSS를 해결해 주는 것이 치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결국에 이 IHSS 심잡음이 덜 들리는 상황을 발생하게 하면 우리가 그걸 치료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심잡음의 크기가 증가하면은 우리가 요 HCMP가 악화되는 거라 볼 수 있고 심잡음의 크기가 감소하면은 요 HCMP가 치료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심잡음 그러니까 다른 그런 심질환 그런 밸브 디지즈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자, AV 수축력, AV 컨트랙틸리티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프리로드가 당연히 증가할수록 그리고 애프터로드가 증가할수록 심잡음이 커지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HCMP는 달라요. HCMP는 뭐가 다르냐? 자, 똑같이 수축력, AV 컨트랙틸리티는 증가할수록 심잡음이 커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밑에 프릴로드와 애프터로드는 감소할수록 심잡음이 커집니다. 감소할수록.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 따지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져요. 왜 그런지 따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뭐 영상을 찍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음, 보면은 요 먼저 프릴로드 같은 경우는 혈액의 양이잖아요. AV에 채워지는 혈액의 양인데 요게 어 적으면 요게 적으면 요 양이 적으면 더 많이 혈액을 이렇게 펌핑해야 되기 때문에 AV 수축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쵸? AV 수축력이 강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요게 더 많이 수축하다 보면은 여기가 더 좁아지고 LVOT가 더 좁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대동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동맥으로 가는 혈액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아니죠. 대동맥으로 가는 요 혈류, 요, 요 유속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어,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음, 아무튼간에 요 프릴로드가 작아지면 요 혈액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요 IHSS가 더 심해진다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수축하기 때문에 얘가 좁아진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프터로드 같은 경우는 요 대동맥으로 유출되는 요거의 혈관 저항이죠. 요게 얼마나 좁아지냐인 건데, 애프터로드도 감소하는 게 요게 좁아진다라고 하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압력이 애프터로드죠. 여기 압력이 작아지면, 압력이 작아지면 음, 대동맥으로 가는 혈류가 많아진다. 혈류가 많아진다. 혈류가 많아지니까 요 쌤, 그러니까 어 시스톨릭 안테리어 모션이 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더 좁게 만든다. 요거 같아요. 아,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저도 그러네요. 음, 음. 그래서 요거 패서피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요 프리로드와 요 애프터로드가 HCMP는 정상적인 그런 심질환과 반대로 간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음. 이거 외워야겠네요. 이거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는 더 어려워지겠네. 외워야겠어요. 자, 아무튼 굉장히 어렵네. 이건 의대생 때부터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다시 공부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낱낱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V 컨트랙틸리티가 증가하는 상황은 엑서사이즈, 운동하면 당연히 운동하면은 더 혈액을 많이 펌핑해야 되기 때문에 심근 수축력 증가하겠죠. 디지탈리스는 당연히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이죠. 그리고 아이소프로테리놀, 요거 같은 경우는 베타 아고니스트인데 베타 블로커하고 반대 역할이죠. 심근을 더 강하게 수축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릴로드 감소하는 상황은 이제 발살바와 서든 스탠딩, 그리고 이뇨제는 당연히 수분이 빠지니까 프릴로드 감소하고,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혈관 확장제인데 이게 프릴로드 감소도 있고 애프터로드 감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되니까 프릴로드 감소, 그러니까 어, 정맥 환류량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애프터로드 감소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대동맥, 이런 대혈관도 확장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아orta에 가해지는 요 압력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애프터로드 감소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도 결국에 혈관 확장 효과죠. 그래서 똑같이 애프터로드 감소 효과가 있다. 이런 애들은 바로 심자부 HCMP에서는 심자부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죠. 바소달레이터. 그리고 DHP 타입의 CCB, 이것도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애프터로드 감소다. 반대로 이제 AV 컨트랙틸리티가 감소하고 프릴로드와 애프터로드가 증가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봅시다. 먼저 프릴로드가 증가하면은 레그 레이징 하면은 당연히 다리가 위로 가니까 정맥 환류량이 증가해서 프리로드 증가하겠죠. 그리고 볼륨 익스펜션 하면은 프리로드 증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니레플린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알파 아고니스트인데 이게 혈관 수축제죠.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로드는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쿼팅 하거나 손을 꽉 쥐는다 이러면은 근육이 수축하다 보니까 근육이 수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한다.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로드가 증가한다. 치료가 제일 중요하죠. 결국에 베타블로커와 논 DHP 타입의 CCB, 요거 같은 경우는 심근의 수축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IHSS를 감소시켜서 HCMP의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제 잘 그때그때 잘 맞추는 게 중요할 텐데 보도록 할게요. 자, IHSS가 감소하는 경우와 IHSS가 증가하는 경우가 각각 뭔지 퍼즐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그레이징 같은 경우는 다리를 위로 들면은
정맥 활류량이 증가해서 프리로드가 증가하겠죠. 프리로드가 증가하면은 IHSS의 치료겠죠. 왜냐면 프리로드 증가하는 상황은 우리 일반적인 심질환과 다르게 우리 IHSS의 감소를 뜻하니까. 스쿼팅 하면은 혈관이 수축하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애프터로드 증가하는 효과니까 감소. 이뇨제 같은 경우는 혈액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프리로드 감소니까 얘는 IHSS를 증가시키는 금기겠죠. 핸드 그립도 스쿼팅과 똑같이 근육을 수축하니까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하겠죠. 베타 아고니스트는 베타 블로커가 치료니까 얘는 금기가 되겠죠. 베타 아고니스트는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아드레날린의 작용을 증가시키는 약이고 술 같은 경우는 혈관 확장제니까 애프터로드를 감소시켜서 IHSS의 금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논 ADHP CCB와 베타 블로커는 아주 중요한 요 IHSS의 치료 효과가 뭐냐면 심근의 수축력을 감소시키니까 알파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음, 치료로 쓰이진 않지만 페니레프린 같은 거 얘 같은 경우는 혈관 수축을 시켜주기 때문에 애프터로드가 증가해서 결국에 치료가 되겠죠. 숨참기와 발살바 같은 경우는 정맥 활류량이 얘 같은 경우는 음, 이게 참 헷갈려요. 숨참기와 발살바 같은 경우는 정맥 활류량이 어, 상대적으로 한번 참고할게요. 얘 같은 거 헷갈린다. 그쵸? 프레드 감소 효과구나. 발살바라가 이게 그럼 이게 나 헷갈리는 거네. 이런 건 좀 빨간 표시하고 잘 기억을 해둬야겠죠. 그쵸? 일단 딴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든 스탠딩 하면은 갑자기 일어나니까 정맥 활류량이 감소해서 그쵸? 감소하니까 프리로드가 감소하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겠죠. 디지탈리스 안 되죠. 심근 수축력 증가하니까 IHSS에 금기겠죠. 그쵸? 바소다일레이터와 나이트레이트는 혈관이 확장하니까 어, 얘 같은 경우는 애프터로드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애프터로드가 감소하면은 치료에 쓰이겠죠. 아니죠. 애프터로드 감소. 진짜 헷갈린다. 애프터로드가 감소하면은 절대 안 돼. 이거 엄청 헷갈린다. 와. 술도 마찬가지죠. 술도 금기에 해당하겠죠. 술도 DHPCCB도 당연히 금기에 해당할 거고. 숨참기 발살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흉곽의 압력이 가해지면은 애프터로드가 감소하죠. 그쵸?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쵸? 상대적으로 좀 아니죠. 프리로드가 감소하죠. 프리로드가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흉곽의 압력이 걸리면은 RV에만 좀 이렇게 어, 혈액이 찰 거고 LV에는 감소하겠죠. 야,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 프리로드와 애프터로드가 오히려 증가해야지 심장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야, HCMP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와, 이거 일단 중요한 거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요 두 개, 요 두 개의 야마라는 거, 그렇죠? ICMP 같은 경우는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인데 얘 같은 경우는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지만 그러면 S4죠.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면. 근데 S3도 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아까 ACCMP가 에이시메트릭한 그 LV 월 띵니스였다면 얘는 좀 시메트릭하게 RV도 좀 월 띵니스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는 커스멀 사인 주글라 베인 프레셔가 흡기 시에 상승하는 커스멀 사인이 보일 수 있다. 라고 하고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증상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질환 DCMP와 HCMP와 ICMP에 대해서 비슷해요. 디스니아 그리고 뭐 흉통, 뭐 안지나 페인, 그 다음에 패티그, 뭐 풀모너리 이런 좀 싱코피나 디지니스 이런 좀 비특이적인 좀 신부전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음, HCMP 같은 경우는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니까 S3 심자음이 좀 두드러지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S3, 4 다 가능하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CMP 같은 경우는 특이적인 그런 증상은 운동이나 힘을 썼을 때 좀 많이 좀 어지럽고 급사할 것 같다. 왜냐면 IHSS 때문에. 그 다음에 RCMP 같은 경우는 특이적인 증상이 RV 페일러 증상이 좀 두드러진대요. 그래서 복수라든지 전신 부종, 헤파토메갈리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문제의 증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게 조금 생소하네요. 이거 좀 가져갈게요. 그다음 치료 같은 경우는 DCMP 같은 경우 일반적인 심부전 치료, ACE 인히비터와 베타 블로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AFib 동방제 디지탈리스가 쓰일 수 있죠. 근데 HCB 같은 경우는 아까 자세하게 봤듯이 베타 블로커와 논 DHB-CCB. 근데 이 디지탈리스가 DCMP에서는 치료였으나 HCMP에서는 금기라는 거. 그게 좀 특이하겠죠. RCMP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다. 그냥 이뇨제 정도 써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와, 이거 HCMP 때문에 되게 좀 이야기가 어려워졌네요. 그쵸? 역시 의학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빨리 더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공부하고 할 거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